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로 대통령 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실시가 되고요. 공식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22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요. 다음 달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정하셨습니까? 아직 마음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 토론 3회, 텔레비전 토론 지켜보고 결정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바로 후보 단일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야권 후보 단일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자마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후보 등록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 이건 어제 이야기니까 오늘 나온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단일화, 경선,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야권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와 압도적 승리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신 안 후보님께 우선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는 안 후보님 제안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회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첫째도 정권교체, 둘째도 정권교체가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일화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본인이 완주를 이야기하다가 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측의 그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단일화는 없다는 식의,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우리 당을 공격하는 논평을 냈던 것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비판적인 이야기, 단일화 제안 자체는 환영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역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야권 지지층이 분열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통큰 결단, 즉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를 보고 과연 단일화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마지막 제안이다. 더 이상 변화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하고 무조건 단일화를 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선거를 우리는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미래와 정책을 보지 않고 권력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권력 연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들을 근거로 볼 때 상대는 단일화라는 이슈를 정략적으로 사용했지 진정성 있게 제기한 것은 아니다.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당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상혁 민주당 의원,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 질문 먼저 장성철 교수에게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간단하게 단일화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된다고 보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요, 지금대로 완주를 해서 대선을 치렀을 때 지난 2017년도 대선 때만큼 득표율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20% 넘는 득표율을 기록을 했고 21% 얻었죠? 네,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도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 득표율을 기록을 하고 국회 내에서 본인을 따르는 의원이 3분 정도밖에 안 된다면 향후에 어떠한 정치를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정황상 정치적인 미래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경선, 이게 최후의 통첩이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그쪽 좀 전화를 해서 분위기를 좀 알아봤더니 이걸 안 받아들이면은 절대로 단일화 안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거 좀 던져놓고 그래도 일단 협상을 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 협상은 진행할 것 같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면 단일화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조건 이건 저 여론조사로 경선을 해서는 우리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줄 알고 던졌다는 것보다는 보다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거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각종 가지예요. 여론조사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잘 나오잖아요. 3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율 격차 너무 크다. 지지율 격차 큰데 왜 여론조사를 하냐라는 것과 만약에 단일화 여론조사와 관련된 룰 협상을 하게 되면 이거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이 많이 증폭이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것과 또 제일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민주당 쪽 분들의 역선택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합쳐보면은요,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우리가 질 수가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보수 우파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어. 그러한 위험 부담을 우리가 왜 져야 돼? 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단일 후보, 단일화를 전제해서 단일 후보로 윤석열 후보일 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일 때를 붙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오는,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조금 더 나는 여론조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사자 구도로 하면은 상당히 격차가 큰데, 그렇죠. 이것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신경이 쓰이는 대목인가요? 상당히 딜레마죠.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시장 경선과 관련해서 보면은 안철수, 오세훈 두 분 단일화했을 때 적합도 800명, 경쟁력 800명, 1600명 해가지고 두 팀을 돌렸거든요. 적합도와 경쟁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까?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 하나. 네.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어느 후보일 때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와 맞붙었을 때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따로따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이런 룰 협상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는 뭐.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어. 그냥 이대로 합시다. 왜냐? 당신네들도 작년에 이걸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룰 협상할 시간은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각종 좀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그냥 전반적인 일반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로 더 적합하다라는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은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기게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부담감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우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장서철 교수님이 보시기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남은 대선 기간의 최대 변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변수가 될 수 있죠.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오차 범위 안으로 지금 줄어들었고 이제 선거 투표율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진영은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지율 차이가 지금 그냥 뭐 여론조사처럼 뭐 10% 가까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정권 교체 여론을 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한 명이 받을 수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정권 교체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면에서 당연히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3가지 경우로 봐요. 3가지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단일화했을 때 예를 들면은 안철수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를 사퇴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의 가치와 철학을 같이 공유해 나가겠다.
국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단일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점점 이재명 후보로 좁혀드니까 단일화 안 하면 정말 우리 질 것 같아. 최후의 수단 좋아.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단일 후보 돼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여론조사 박빙이면 그렇게 결심할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단일화를 안 받아들이면 저 그냥 완주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자 대결 구도로 가는 방법. 이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까 처음에 단일화 될 거라고 말씀하시다가 또 세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근데 뭐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되니까요. 저는 근데 단일화 될 것 같다라는 단일화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없다, 완주한다. 제가 녹음기라도 틀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딱 꺼냈어요. 민주당이 사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우리 주영진 의원께서 네. 물어보시면 단일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단일화라기보다도 단일화 국면으로 진입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항상 네. 주장해왔던 반대요. 그래서 그때 첫 시간이었나요? 제가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정치인 중에 단일화 전문가다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표현들을 뭐 여러 방송에서도 좀 쓰시던데.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고육지책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육지책. 예,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게 우리가 여러 번의 경험이 있지만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물어보는 게 정책이나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계속 마이크의 내용이 단일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 이 질문을 받는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2012년부터 그래왔는데 지지율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곧 단일화할 사람한테 누가 지지를 보내고 누가 결집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으면 자기로서는 한번 승부를 던져보는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금 장 교수님께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잘 분석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결과적으로 아까 세 번째 경우처럼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를 이번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앞으로도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긴 안목을 보는 분이다. 김미경 교수님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고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 여러 가지 펼쳐질 또 전국 상황들이나 정계 개편 이런 문제에서도 훨씬 더 좀 자유로운 행보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여러 가능성들을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치상으로 이렇게 접전인 국면에서는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오늘 여러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또 지지층이 또 결집할 측면도 있고 또 단일화가 중간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단일화의 모습이 될 것인가, 정말 야합 정치의 모습을 보이실 것인가, 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전 투구가 벌어질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단일화의 상황들이 달라지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효 의원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십니까? 예. 된다고 전제하고 민주당은 대선 전략, 남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에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전에 분석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단판 조건을 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는 중간 과정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면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비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2002년에도 봤지만 선거 전날 그 단일화가 깨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근데 DJP 연합을 보면 안정적으로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국정을 운영했단 말이죠. 그러려면 지도자 간의 신뢰, 정책적 준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지금의 단일화의 논의가 그런 것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아마 장 교수님도 비슷한 의견이시지 않을까. 예. 실제로 지난번 작년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 단일화를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가져간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측근 한 명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켜놓은 거 말고 대체 서울시의 변화
서울의 어떤 뭐 새로운 청사진에 대해서 안철수의 가치라든지 비전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냥 오세훈 시장이 더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이 뭐 서울시뿐만 아니 서울시에서 그럴진데 그것이 전국 나라로 그러니까 국정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단일화가 맞는 것인지 한번 안철수 후보들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997년에 DJP 단일화. 혹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DJP 단일화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승리했다 생각하시면 그것도 착각이죠. 당시 이인재 후보가 별도로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해창 후보가 이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지금도 있는 상황이고요. 2002년 대통령 선거 전날, 그 전날 밤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파기를 선언을 하죠. 제가 그때 야근을 하면서 그 특보도 방송하고 나왔더니 SBS 보도국에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어떡하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우리 진 겁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한 게 그 전화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다음날 오후에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결집하는,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상현 의원은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가 변수긴 변수지만 어떠한 모양의 단일화가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상호 선거대책본부장이죠.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제안 국민의힘의 반응을 봤더니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성사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오히려 사실상 단일화 차단선이다.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민주당의 소망, 바람을 좀 담아서 얘기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면 안 한다 식의 조건부 제안이었고 적극적인 단일화 협상 제안이 아니다. 성사 가능성 높지 않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연대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자, 장성철 교수님, 네. 민주당 측에서 끊임없이 뭐 송영길 대표가 상중에도 김동연 후보가 문상을 왔더니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김동연 후보가 저는 후보 등록했습니다. 완주합니다.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에게도 손을 내밀고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손잡는 것만은 맞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게 100%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견제구 아니면 교란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권이 결집만 되어 있으면 후보가 한 명이라면 당연히 구도상 야권으로부터의 정권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이준석 대표 얘기했지만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교란 작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에게 직접적인 협상 뭐 여기나 제의나 뭐 안 같은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언론상에서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는 자꾸 뭐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풍기는 것은 상당히 좀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몇 번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 중에서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반감만 더 높이는 행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단일화 제안을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뭐 SNS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조금은 냉소적인 그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단일화 제안을 한 건지 어떻습니까? 단일화 국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식의 반응은 협상 전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두 가지 이유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 후보를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이분하고는 같이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감정, 정말 싫어한다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우리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냥 우리끼리 정권 다시 되찾아가지고 국정 운영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까지의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그냥 언뜻 전해 들었는데 상당한 격차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앞서 나가고 있다. 현재 언론에 공포되는 그러한 여론조사 격차보다 더 큰 격차로 이기고 있다. 특히 되게 본인들에게 국민의힘 쪽에 안 좋다라고 평가받는 40대에서도 그렇게 많이 뒤지지 않는다. 호남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기록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끼리 해도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끼리 해도 이기는데 왜 우리가 단일화를 해?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근거로 국민의힘 소속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앞으로 대단히 신중하게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대선 국면에서 뭐 조사 기관, 조사 기간 몇 명이나 조사했는지 조사 방식은 무엇인지 신뢰도는 얼마나 되고 표본 오차는 얼마나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앞으로 가령 국민의힘에서 이런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에서도 과연 그런 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꼭 말씀드릴 기회를 드려야 되고 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일단 장성철 교수가 이렇게 전해 들었다.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더라라고 전원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민주당에서도 민주연구원도 끊임없이 조사를 할 텐데 혹시 들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만 예.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아주 줄기차게 줄곧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뭐 장 교수님 말대로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불신인 정치 경험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것이 네.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약에 단일화가 되어서 성공이 돼서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도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여러 가지 내용을 겪을 때도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을 갖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사실상의 정부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뭐가 됩니까? 정부의 2인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일정 정도 자기 지분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준석 후보도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나는 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당면하게는 곧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이게 그냥 단일화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공천 문제라든지 지방선거를 어떻게 해야 될 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분 문제에 있어서도 아마 이준석 대표는 달리 생각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의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배제한 채 아마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건데 저는 아마 단일화 아까 좀 전에도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변수는 이준석 대표도 그것이 하나의 큰 당내 좀 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론조사 얘기는 저도 뭐 민주연구원도 있고 또 각 도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굉장히 지금 지표들이 보통 한 전국 지표 조사가 1,000명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 국회의원 선거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표 자체가 큽니다. 표준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더 접전 양상 또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러는 보고들을 받고 있고요. 뭐 오늘 얘기하겠지만 지난 주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 정치 보복 발언 이후에 체감적으로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화도 많이 받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특히 결집하는 분들 이런 양상들이 호남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유권자들도 많으시는데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요청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잠시 뒤에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될 즈음의 여론조사, 여론의 지형이 대부분 대선 때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대선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셨거든요.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 남은 대선 기간에 정말 큰 변수. 일단 저희가 두 개는 얘기한 거죠. 단일화하고 텔레비전 토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실수죠. 실수. 본인과 캠프의 실수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도 본인의 실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사진 뭐 말씀.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은 다 공식적인 서포트를 받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인 얘기만 하게 돼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그렇게 큰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중간중간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 뭐 예를 들면은 기자회견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실수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되게 박빙으로 나오는 측면에서 중도층이 저런 발언을 갖고 와, 저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아. 와,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중도층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지층들은 안 변합니다. 중도층이 바뀌면은 대선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가
남은 중요한 변수다. 박상혁 의원님이 거기에 만약에 보태실 게 있다면?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실수를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 일선 현장에서 뭐 유세단 이런 것도 책임지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언론의 관심사고, 특히 지금같이 SNS가 발달한 정치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진 한 장부터 시작해서 태도, 말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더 조심하려고 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소명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후보의 어제 이야기,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이야기까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가운데 일부를 취합해서 오늘 나오신 두 분에게 질문을 대신 던져드리고 답변을 듣는 주영진의 소통 창구 주소창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즉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완주한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것이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음 점, 아쉬운 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한 답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이야기만 나오면 기자들의 질문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국면상으로 보면 단일화는 하긴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까 이야기한 걸로 따지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은 우린 싫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권력연합이 아니라 정책연합이 돼야 한다. 그러면 일단 출연해 볼 수 있는 게 뭐 안철수 후보에게 공동정부 구성 뭐 이런 것도 일단 얼핏 생각이 듭니다만, 정책연합,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책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수용해서 그대로 우리의 공약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뒤에서 뭐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다 보겠지만 정책은 그렇게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을 본인의 제10공약, 11공약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요, 저는 어쨌든 단순히 그런 가치 연합 이런 차원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듯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맡아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총리직이라든지 어떠한 그 국민의당에 있는 여러 구성원분들이 장관직을 좀 맡는 그러한 좀 지분을 나누는 행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만나서 결판과 단판을 지으면은 이 단일화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 등록은 어제와 오늘 시작이 되고 28일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다고 하니 흔히들 단일화 시점을 투표용지 인쇄 전날, 그래야 투표용지의 사퇴라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무효표 이거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야 단일화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는 27일까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사이의 단일화 논의, 협상은 안 하겠다고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목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는 아까도 여러 가능성 우상호 우리 총괄본부장님의 생각도 있고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단일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지금 그거를 가지고 국민들께서 판단도 하시겠지만 이재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과정에서도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소확행 공약이라든지 이런 정책 공약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데 다른 당의 단일화는 그들의 이야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야합으로 비춰질 그리고 야합으로 이렇게 점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길, 이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의 전략으로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선 기간 시작되면은 각 정당의 이른바 선거 캠프 상황실 이곳이 하루 종일 24시간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갈지 최근에 개봉된 영화 킹메이커 보더라도 예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캠프의 책임자들은 아마 정말 주목해서 볼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근데 제가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민주당에 좀 조언을 해드리면 야권이 지금 단일화 이슈를 갖고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내세운 게 국민통합이었거든요. 야권의 단일화 대 국민통합 이 이슈 프레임이 부딪히는 건데 좀 약해 보여요. 국민통합이. 왜냐하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프레임을 좀 더 개발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조언을 해주셨는데 박상현 의원이 이 조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 의미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나눌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명동에 가서 기자회견도 봤는데 다시 한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또 오늘 사과도 하셨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그 2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축소하거나 없애야 된다. 결국 이런 부분이 기득권 정당들이 더 기득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에서도 좀 받아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큰 프레임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치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영선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커온 뿔뿔이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더 내용적으로는 좀 알고 계세요. 근데 조금 전에 장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부딪히는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의 좀 주목도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내용들은 또 한번 선대위에도 보고도 드리고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와 늘 같은 비중으로 기사가 그동안 나왔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모색하시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단일화는 수명이 다한 양당 체제,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체제를 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유독 예전과 달리 양당 체제가 적폐고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당 체제 그 종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기대를 저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단일화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양당 체제 종식을 이야기하던 안철수 후보가 양당 체제 존속을 위한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건 모순이다. 이렇게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